예, 두 번째 시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가 아니죠. 저번 시간에, 그, 웹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웹 다운로더 예제, UI 정도를 우리 함께, 수업을 했었고요. UI 정도만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세팅 정도 몇 개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그 세팅 관련해서 여러분들 세팅하면서 좀 자세하게 했던 거는 좀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여기 아마 저번에 비주얼 베이직 그 추가하는 것도 여러 명이 좀 개인적으로 막 물어보더라고요. 분명히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냥 아마 넘어가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자세하게 얘기했고요. 이 시간부터 또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게 버튼 1이 있고요. 버튼 2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버튼 1, 버튼 2 한번 저는 이제 속성이 이렇게 옆에다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속성한 버튼 하면은 여기 네임 자체가 버튼 1으로 했고요. 여기는 버튼 2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쓸게요. 뭐 바꾸거나 네임을 바꾸지 않을게요. 네임이라는 건 결국 객체 이름이라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먼저 이 폴더를 선택하면 이 다이얼로그 여기 밑에 보면 폴더 브라우저 다이얼로그 1이 떠져야 되는 코딩을 함께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폴더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코딩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속성을 한번 보면요. 여기 여기서 바로 이제 코드로 이제 보기로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클릭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속성을 먼저 찾아서 여기 속성 나왔는데 버튼 2에 속성 있는데 여기가 속성이고 오른쪽에 이제 클릭이죠. 이벤트죠. 이벤트 중에서 여기 클릭이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더블 클릭했습니다. 버튼 2점 클릭 나오는데 여기 버튼 2점 클릭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버튼을 클릭해서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이 폼에서 이게 폼이죠. 폼 1이라는 폼이죠. 그 폼에서 폼은 결국 디스죠. 예, 디스입니다. 디스고요. 이 폼의 객체죠. 이 폼에서 특별히 다이얼로그 박스 요 폴더 브라우저 다이얼로그 1으로 되어 있죠.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서 속성을 찾아보면요. 오른쪽 보면 요 폴더 브라우저 1인데 여기 네임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요 네임은 뭐 폴더 브라우저 다이얼로그 1 이렇게 딱 다 써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쓸게요. 바꾸지 않고. 예, 여기 그냥 이름 바꾸지 않고 네임은 폴더 브라우저 다이얼로그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폴더가 요거의 네임이. 그래서 다시 코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눌러서. 그래서 폴더 다이얼로그 1 요거 이름 그대로 쓸게요. 그러니까 요 폼에 있는 요 브라우저 1을 보여주라는 거죠. 보여주는 거가 이제 쇼 다이얼로그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쇼 다이얼로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메소드이기 때문에 속성이 아니죠. 행이니까 메소드죠. 함수 형태죠. 함수. 그 전에 클래스 안에 정의된 함수를 메소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요것에 따라서 요것이 이제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요것이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if 요것이 다이얼로그 박스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알아서 떨어지죠. 다이얼로그 결과에 OK. 이거는 왜냐면 다이얼로그 박스 이렇게 나오면 OK 버튼 나오잖아요. 우리도 여기 파일에서 새로 여기 보면 기존의 열기 딱 이렇게 해서 폴더에 딱 선택하면 어때요? 여기 다이얼로그 박스 이게 나오죠. 이게 다이얼로그, 이거 폴더 브라우저 다이얼로그인데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게 나오면 이게 폴더 선택해서 이게 OK죠. 이게 OK.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디지털 브라우저 다이얼로그가 보여지고 이것이 이제 오케이 됐으면 하면 이런 거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행하면서 이걸 룰즈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 조건절을 다 했고요. 여기서 먼저 했잖아요. 이 코딩을 할 때 미리 이제 요 폼 안에서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변수를 하나 잡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프라이버티로 잡을 건데 프라이버티는 안 잡아도 되죠. 프라이버티라고 안 해도 되죠. 예. 그러니까 프라이버티를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만 쓸 거거든요. 폼 안에서만 쓸 거거든요. 외부에서 뭐 요걸 인스턴스에서 외부에서 뭐 부르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만약 부를 거면 이제 프로퍼티를 정의할 건데 퍼블릭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그럼 프라이버티 안 해도 안 써도 뭐 프라이버티인 거죠. 여기서 이게 이제 통신을 해야 되니까 통신할 때는 이 다이얼로그 박스 버튼을 쓰면 안 되죠. 못 쓰게 해야 되죠. 왜 계속 다이얼로그 박스를 쓰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이얼로그 박스를 쓰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정의를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다이얼로그 폴더 파일 있잖아요. 파일명.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파일명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인터넷 웹에 들어가서 파일명을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이 폴더에 넣을 거거든요. 이 폴더에. 그러면 이 파일명이 중요합니다. 파일명. 파일 패스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정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아마도 아까 클라이언트 웹 클라이언트 거기서 또 잡고 여기서도 또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요 메소드가 아니라 여기서 이 폼 안에서 여기서 정의해줘야 됩니다. 정의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파일명이나 패스나 이런 것들은 다 스트링이죠. 스트링이죠. 네, 스트링이죠. 네,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으로 잡고요. 그리고 여기 파일 패스를 먼저 잡을게요. 파일 패스. 제일 처음에는 뭐 미리 잡는 거니까 아무 값도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넣을 값을 잡고요. 넣을 값을 잡고요. 여기가 버튼 2거든요. 다시 말해서 잠깐만요. 여기서 요거를 선택하면 그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오는데 이때 다운로드는 되면 안 되죠. 요거는 이네이블 되면 안 되죠. 다운로드 버튼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네이블을 first로 넣을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요 폼에서 버튼 1이죠. 버튼 1. 그쵸? 버튼 1이 이제 다운로드죠. 다운로드 요거를 이네이블을 first로 놓고요. 그리고 요 폴더 요 다이얼로그에서 이게 사용자가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일 열기 하면은 뭐 기존에 열기 하면 파일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하나 선택을 할 거잖아요. 선택하고 폴더 선택할 거잖아요. 폴더 선택 이런 식으로 할 거죠. 폴더 선택하듯이 뭐 선택을 할 거라고요. 다이얼로그. 그러면 여기서 선택한 거를 아까 여기 파일 패스 있었죠.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 패스를 정의하는데 이 폼에서 아까 요거 폴더 브라우저 다이얼로그 1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다이얼로그 1 여기서 선택한 거 selected pass 셀렉트 패스 선택된 패스면죠. 요거를 요 파일 패스에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여기서 요거 폴더를 딱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폴더를 선택하면 다이alog 박스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선택하면 선택한 값이 파일 패스로 넘기는 거죠. 요까지 한번 실행해 볼까요? 한번 요걸 실행해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요. 잠깐만요. 폼 디자이너에 보면요. 폼 디자이너에 보면 요게 그 웹 클라이언트가 지금 에러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버전이 좀 달라서 그래요. 이게 이제 웹 클라이언트가 옛날에 만든 건데 옛날에 만들어서 이제 처리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 프레임워크가 계속 바뀌면서 컨트롤은 그대로고 여기서는 이미 지워졌던 내용들이거든요. 없어졌던 내용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지우세요. 요거 두 개. 이렇게. 요거 꼭 지우십시오. 그러니까 요 에러 나면은 요거 꼭 표시해가지고 우리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면요. 에러가 나갑니다. 이게 웹 클라이언트에 있으면 꼭 에러가 나요. 그래서 요거 여기 다 찾으면 웹폼 디자이너.cs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 allows 버퍼링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자체를 안 써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다 주성문으로 지우세요. 예, 요거는 주성문으로 지워야 됩니다. 요것도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요걸 잘 지우셔야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우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요 교재를 보니까요, 이 버전이 다르고 맞고 그래가지고 어떤 거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거 있고. 책은 참 좋아요. 왜냐면 이게 프로젝트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기초가 아닌 여러 가지 프로젝트형 또 여러 가지 응용 이미 어느 정도 되는 응용을 하기에는 참 이 책을 하면 좋은데 보니까 옛날 거하고 많이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뻐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지워주세요. 지워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 그 폼 디자인으로 다시 가서 다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아까 폴더 선택했죠. 폴더를 딱 선택하면은 폴더 선택하면 이렇게 웹 브라우저 폴더 다이얼로그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 찾아가지고 이게 G 드라이브 하고 더 유저 해가지고 만약에 뭐 선택하면 확인할 거 아니에요. 확인하면은 요 폴더가 넘어가는 거예요. 폴더 넘어가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거기까지 계속 코딩 해야 되니까 일단은 요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일단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form.cs 다시 할게요. 그래서 버튼에 대한 것을 파일 패스로 넘겼습니다. 이 파일 패스 갖고 이제 앞으로 코딩하고 뭐 처리하면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이번에는 요 폼 디자인 요거를 다시 넘어가면 요 다운로드 여기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요거는 뭐냐면요. 요 텍스트 박스에 이미 어떤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 파일을 넣을 거고 그림 파일을 그냥 가져오는 걸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홈페이지와 홈페이지 주소와 파일명이 이게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요거 하면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를 실행하는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딩이 핵심이 되고요. 그러면 요거 코딩을 해줘야 되니까 요 부분에 우리 코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클릭을 이벤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속성 누르면 저는 여기 아래 이미 더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속성 있고 여기 이벤트 있죠. 이벤트 누르면 클릭 있죠. 클릭 있는 데를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버튼 1에 클릭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코딩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할 때 중요한 거는 한 파라미터만 하나 넣어가지고요. 이때가 통신되는 상황이냐, 통신되지 않는 상황이냐를 갖다가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할 때 어떤 액션이 취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를 요 폼 안에서 폼 밖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안 쓰기 때문에 프라이버티지만
요 안에서는 다 썰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정의할 겁니다. 완전하면 요 내부적으로만 쓰이는 거죠. 요 안에서 버튼 2에서 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리형으로요. 분리형으로 is busy 라는 bg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쓸게요. is bg. 그래서 처음에 bg는 뭐 아무 값을 넣을 필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false 아니면 true니까 동작 안 하는 걸로, 바쁘지 않은 걸로, 통신 안 하는 걸로, 예. false로 FALS false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언할게요. 예. 그러고 나서 버튼 1을 수행해서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bg가 결국에 어떻게 쓰이냐면, 이 bg가 만약에, 결국 이 bg는 요 버튼 1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클릭을 제일 처음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통신되는 순간이라면, 이 다운로드, 요거를 액션을 취하더라도, 이렇게, 어때요? 다운로드 될 때 이거 액션을 취하면 통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미 통신이 됐다면. 그러니까 요 버튼을 다운로드 실행하고 있는 중에 또 다운로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통신이 중단시켜 버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한번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즈비즈 false로 해놓고 if 문을 사용하고요. 만약 이 bg가 만약에 참이라면 1이 있는 거죠. bg가 값이 있는 거죠. false인 거죠. true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true인 거죠. true이면은 버튼을 눌렀는데 true이면은 이미 통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지버지를 false로 바꿔야 되는 거죠. false로 바꿔야 되는 거고, 통신은 좀 중도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한번 통신하는 중에 또 버튼을 또 누르면은, 그걸 누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요 디스 안에, 아까 통신하는 게 웹 클라이언트, 이게, 좋았으니까, 그거보다 버튼을 갖다 이네이블 시켜야 되거든요. 통신을 중단시켜야 되죠.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 네,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요곳에, 통신. 이게 이제, cancel async라는 말이 있네. cancel async. 예. 여기에 있네요. 요 코드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결국에는 동기 맞추는 것을 중단시킨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통신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통신을 중단시켜가지고, 또, 네, 다운로드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 밖에는 이제 통신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 이 통신을 하는 것이 좀 복잡하죠. 이 통신하는 거를 잘 해봐야 되고요. 이 통신할 때 만약에 통신이 에러 나고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에러 나고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예의 처리하는 그런 문법을 한번 배웠었죠. 작년에 기초할 때 배웠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try라는 거 기억나세요? try. 예. try. 그래서 try하고 또 catch인가요? catch. 또 하나 뭐죠? 파이널이죠. 파이널. FINALY. 혹시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억나시겠죠? 네.
한번 작년에 이거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었죠. 택지.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날 경우에의 가능성이 코딩을 트라이에다 시도하고요. 그러면 에러가 나도 컴파일 에러는 안 나죠. 그래서 얘에 대한 내용을 갖다 캐치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파이널에서는 끝나게 해주는 거죠. 예, 끝나는 걸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트라이 캐치 파이널 이게 이제 문법에 있죠. 예, 이거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서 끝내는 거는 별도로 지금 하고 이걸로 저기 이지베이지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파이널리를 이제 없애버리고요. 트라이 캐치만을 사용해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트라이 캐치만을 이용해서 혹 이 문법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혹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F1 키를 누르시면은 예, 도움말이 잘 나오거든요. 인터넷이 잘 돼 있으면 도움말이 나오니까 그때 찾아가지고 트라이 캐치 참조, 트라이 캐치, 트라이 파이널리,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예, 요 코드 이런 거 잘 찾아봐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 예외 처리 사용하는 거죠. 예,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통신하는 건 트라이 밑에다 코딩을 하게 되면 되겠죠. 트라이 하고요. 먼저 나중에 여기서 코딩을 하는데 URL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 클래스를 좀 사용해야 되고요. 또 텍스트 박스에 들어가는 홈페이지 쪽하고 파일명, 그게 이제 파일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링 문자를 또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정의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UI 쪽에 보면은 이게 이 장소에다가 문자 홈페이지 주소하고 또 그림 파일을 여기 배치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값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제 VAR로 하기. VAR은 뭐 어느 문자랑 상관이 없죠. VAR로 하는데 파일 네임으로 하나 FILE 파일 네임으로 정의를 할게요. 그런데 아까 이 폼에서 요 폼이었죠. 이 디스 폼 거기서 아까 텍스트 박스였으니까 텍스트 박스는 아까 텍스트 박스 1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 텍스트 박스에 오른쪽 버튼의 속성을 누르면 여기 속성 나오죠. 텍스트 박스에서 여기 속성 이벤트인데 속성을 보면은 요 네임에 텍스트 박스 1이 있거든요. 네임이 텍스트 박스 1이고요. 폼으로 다시 들어가면 여기 텍스트 박스 1입니다. 이 폼의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죠. 예, 텍스트. 이 텍스트가 사실은 주소가 쫙 있을 거고 서버로 가서 받을 거거든요. 그럼 서버에 있는 폴더들이 쫙 있을 거예요. 폴더 표시하고 그리고 폴더 표시들은 이렇게 슬래시잖아요. 슬래시. 그리고 나중에 파일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나눠가지고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스플리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메소드가 있어요. 이 메소드를 부를 겁니다. 이 스플리트 메소드는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하냐 이런 걸 정의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객체를 선언하는 건데 객체를 선언하면 이게 유잖아요. 그리고 문자로 선언하면 되는데 캐릭터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캐릭터인데 초기 값을 뭘로 나누냐면 요거 슬래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누냐면 요 슬래시로 다 나눠집니다. 슬래시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게 패스명이 있고 제일 나중에 이제 파일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림 파일로 찾아갈 거니까 그림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 그림 파일이 요 파일 str 파일 네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파일 네임을 역으로 바꿔야 되겠죠. 역으로. 그래서 역으로 바꾸려면
바꿔주는 그런 리버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sys 시스템에 보면은 요거 어디에 있냐 보면요, 여기 쭉 위에 올리면요, 유징해서 시스템 있어요. 예, 유징해서 여기 유징해서 시스템 있죠. 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그 바꾸는 거, 이 문자 어레이 중에서 그 리버스 리버스, 예, 리버스 바꾸는. 왜냐하면 가장 처음 거를 찾으려는데 처음 게 이제 그림 파일이 제일 나중에 있거든요. 이걸 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역으로 바꾸는 어떤 거를 여기 str 파일 네임 요거를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요거 자체 제일 첫 번째 게 뭐로 돼 있냐면 그 그림 파일로 바뀌는 겁니다. 그 파일로. 그러고 나서